30년 내 땅처럼 쓴 토지, 판결 하나에 남의 땅이 됐습니다. 대법원 2024-22-9053. 상상해 보십시오. 1994년 당신은 작은 대지를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담장을 두르고 마당을 꾸미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땅 한 귀퉁이가 담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땅 지분도 일부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 말합니다. 거기요, 제 땅입니다. 비워주세요.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대법원 2024-22-9053 판결입니다. 20년 넘게 내 땅처럼 점유한 토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믿었던 한 사람의 30년 점유가 판결 하나에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가을, 을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216제곱미터짜리 대지를 샀습니다. 바로 옆에는 889제곱미터 규모의 큰 잡종지가 있었는데 이 잡종지는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공유토지였습니다. 을은 이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도 함께 매수했습니다. 1996년 을은 매수한 대지 위에 단독주택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담장을 두르다 보니 옆 공유토지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담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약 17.3제곱미터, 대략 5평 남짓한 면적입니다. 을은 이 부분을 자기 대지와 한 덩어리로 여기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을이 이 부분을 몰래 숨겨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30년 가까이 점유해왔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20년 점유에 얼핏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06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갑의 아버지가 을의 집 옆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고 갑 자신은 위 공유 잡종지의 지분 일부를 사들였습니다. 갑과 을은 이제 같은 공유 토지의 공유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운명의 소송이 시작됩니다. 공유 토지의 다른 공유자가 이 땅 이제 좀 깔끔하게 나누자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갑도 을도 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을이 30년간 점유해온 부분이 갑의 단독 소유로 분할되었습니다. 을은 여전히 그 땅 위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을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일까요? 아니면 타주점유로 바뀔까요? 1번 자주점유 유지, 원래 내 것이라 믿고 점유했으니까. 2번 타주점유로 전환, 판결로 남의 것이 됐으니까. 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8일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889제곱미터짜리 잡종지가 여러 필지로 쪼개졌는데 을이 점유하고 있던 17.3제곱미터가 포함된 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로 확정된 겁니다. 을은 이 소송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였습니다. 이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땅이 갑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한 셈이죠. 그런데도 을은 그 땅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왜 비우지 않았을까요? 아마 을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1994년부터 여기를 점유해왔다. 20년이면 2014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점유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결국 갑이 소송을 냅니다. 내 땅이니 비워달라. 을은 반소를 걸어 맞섭니다. 1994년부터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취득시효 완성이다.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달라.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문제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의 자주점유를 추정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 것이라고 믿고 점유한다고 일단 추정해주는 겁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1심과 2심은 이 논리에 따라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기 땅이라 믿고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남의 땅인 걸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타주점유가 되는 건 아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확인한 법리이기도 합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공유물 분할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법원이 이 땅은 갑의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을이 비우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법원까지 을의 편을 든 겁니다. 법의 판결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갑은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2026년 2월 12일
대법원 제1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합니다. 대법원의 논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에서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배타적으로 점유해온 경우 형식적으로는 공유이지만 자주점유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기존 판례가 있었습니다. 을이 바로 이 예외에 기대어 자주점유를 주장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예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어 공유관계 자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부분은 내 것이라고 믿을 법적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을 여러 명이 나눠 먹기로 했는데 칼로 정확하게 잘라서 각자의 접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접시에 피자를 먹고 나서 옆 사람 접시에 있는 조각까지 손을 뻗으며 원래 이 부분은 내가 손대고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자를 자르기 전이라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이미 잘라서 각자 접시에 올린 다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까 드린 퀴즈의 정답은 2번 타주점유로 전환된다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강조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을이 공유물 분할 소송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을은 법정에서 이 분할 절차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몰랐다고 항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2008년 9월 8일 그 순간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타주점유로는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을의 30년 점유는 판결 하나에 그 법적 의미를 잃게 된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땅 위에서 흘러간 세월, 그 위에 쌓인 삶의 무게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는 세월만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이 이 땅은 내 것, 저 땅은 내 것이라고 최종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을 무시하고 계속 점유하는 것을 다시 법이 보호해준다면 절차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바로 그 지점을 짚은 것입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문제 없겠지라는 안일한 믿음입니다. 공유 토지를 오래 점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공유물 분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분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아무리 긴 세월의 점유도 법 앞에서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법률 분쟁은 언제나 복잡하고 같은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법률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